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한나라의 사신으로 왔다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는 아시다시피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의 제1의 책사입니다. 가장 측근이고 개국 공신이죠. 진나라를 통일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게 이사입니다. 이 이사가 진시황 영정보다도 25살이 많은데 영정 10년에 기원전 237년에 이사가 한나라와의 옆에 이제 약속인 한나라와의 그 관계를 정립을 하기 위해서 한나라 사신으로 왔다가 상당히 이제 죽을 위기를 맞게 되죠. 무슨 위기냐면은 그 한나라 왕이 다른 6개 제후국들하고 연합을 맺기로 확인을 한 후에 진나라 사신인 이사를 죽여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는 거를 그 당시에 그 한나라의 재상인 장양이 이사한테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도망가라고 했더니 이사가 도망은 안 가고 내가 한왕한테 편지를 보내서 한왕을 내가 설득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사가 버티면서 이사가 한나라 왕인 왕안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하, 한나라의 영토는 사방 천리에 불과합니다. 매우 작습니다. 진나라 옆에 있는 진나라와 연합을 해서 여태까지 생존해 온 곳이 한나라입니다. 진나라의 재상 두창이 초나라를 치려고 하자.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를 이제 꺼내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진나라 옛날의 재상인 두창이 초나라를 치려고 하자. 초나라의 그 영륜 재상이죠. 초나라의 영륜 재상이 말하기를 한나라는 진나라에 붙었다가 제후국에 붙었다가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뭐 하는 그 믿을만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한나라의 그 상당 상당 땅 10개의 성을 진나라에 주고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가 공격을 해오자 초나라가 이제 한나라는 뭐 별별 없는 나라다. 그래서 한나라가 상당 땅 그걸 이제 초나라가 이제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진나라한테 주는 거죠. 이거 가져가시라. 그래서 진나라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는 이때 그 이제 진나라를 이제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배신한 후에 한나라의 국세가 날로 위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가 진나라하고 같이 이렇게 잘 옆에서 같이 생존했는데 가끔 가다가 자꾸 이제 그 제후국들을 따라서 배신을 하기 때문에 그 든든한 진나라의 지원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나라가 그 옆에 있는 강대국인 조나라가 또 뭐 진나라를 친다고 하면서 한나라 공격을 시도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가 말하기를 입술이 없으면은 이가 시리다. 순망치안이죠. 그래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기 때문에 입술이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그래서 한나라와 진나라는 긴히 협력을 해야 되는데 왜 나가 진나라 사신인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진나라하고 강대국인 진나라하고 협력을 하자. 나를 죽여봐야 진나라 분노해서 한나라 때려잡을 건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이제 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 왕이 이제 왕안인데 이 왕안이라는 한나라 왕이 그때 20대 젊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나라 걱정을 하는 거 자기가 왕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지만은 그 신하들이 두 파로 나눠서 서로 내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죠. 그런데 육국파가 있고 진나라파가 있습니다. 육국파는 이제 제후국 6개국하고 같이 이제 합종을 하자는 한비 위주의 육국파가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다음에 진나라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에 붙어서 속국이라도 진나라하고 이렇게 살살 하자는 게 이게 이제 연행파죠. 연행책인데 이건 뭐 장의가 주장한 거고 이 진나라 연행파의 그 재상인 이제 장량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당시에 그 한나라의 그 왕권 왕 자리에 다툼을 벌게 될 거예요. 이제 이사가 이 말을 알고서 이사가 이제 그 한나라 재상인 장량을 이제 꼬실 때 이제 한 말입니다. 이사가 말하기를 한나라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많았다. 왜냐하면은 뭐냐면은 기존의 그 한나라 왕이 죽고 나서 그 왕의 이제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 공자죠. 공자 중에서 기슬이라는 사람이 있고 공자 중에 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공자들 그러니까 왕자들끼리 이제 네 분이 있었죠. 서로 싸운 거죠. 그 중에서 기슬이 이제 몰락을 하고 그 왕자 공자 구가 그 한나라 왕이 된 거죠. 그 구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한나라 이제 구가 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공자 기슬은 몰락을 해서 쫓겨나게 된 거죠. 이 기슬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한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비의 아버지 기슬이 이제 몰락을 했기 때문에 한비도 역시 같이 몰락을 하게 돼서 이 한나라에서 인재를 등용을 해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맡길 때 이 공자 기슬 쪽 사람들은 이제 멀리하게 된 거죠. 안 써주는 거죠. 그래서 한비자도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 한나라에서 10년 동안 등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등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한비가 내 마음속에 원한이 많지 않겠느냐. 한비를 믿지를 말고 그 대신에 결국에는 진나라가 강성하니까 한나라는 멸망할 거다. 한나라가 멸망할 미래를 몇 년 후를 바라보면은 당신은 여기서 꿈을 내지 말고 진나라 편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한나라 왕이 왕안인데 왕안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0년 동안 한비를 이제 채택을 안 했다가 또 이제 한비가 이제 워낙 똑똑하니까 한비를 채택을 해서 한나라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한나라 왕안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비를 엄청나게 신임을 하는 거죠. 자기 같은 이제 사촌이고 친척이니까 그렇게 되면서 장량이라는 재상의 위치가 불안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사가 이 사람들을 살살 꼬시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